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인프로입니다. 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 첫 회가 JTBC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명배우 김혜자 배우의 이번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이게 첫 회에서 보여준 이해숙이라는 캐릭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자라는 배우의 나이가 바로 지금 84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배우 역에서 맡아 있는 이 이해숙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나이가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런 나이대 비슷한 캐릭터를 맡아가지고 이 1회에서부터 벌써 죽음, 천국과 지옥, 그리고 현생에서의 추억, 그걸 근거로 해서의 선택, 또 노부부의 돌봄 모습,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노년의 이 삶의 버거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1회 내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김혜자 배우, 명배우의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삶의 무게와 그 전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어, 뭐랄까, 김혜자 배우만이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맛,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고 볼 만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혜자 배우가 연기한 이 이해숙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이 젊어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자기가 고스란히 이제 맡아서 함으로써 시장 바닥에서 일수놀이를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방식대로 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 남편의 삶,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이 동거하고 있는 이정은 배우가 맡은 이영의 이영의 캐릭터도 이 맛깔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삶에서 배어나고 있는 이 슬픔,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가 또 코믹하게 어떻게 잔잔히 다시 또 이렇게 상반되는 이런 어떤 이 극적 효과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뭐랄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낼 만큼 이 김혜자 배우의 연기력은 정말 독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인 고낙준이 이제 이해숙보다 이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사실 참 낙담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저는 그 이해숙 이 배우가 이 이정은, 그러니까 이영애, 배역에서 이영애죠. 이 배우에게 이 이영애에게 얘기한 것이 참 좀 이 울림 있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애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러니까 돈을 빌린 채무자의 아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연결시켜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연결시켜 주려고 하면서 꿔준 돈의 부채도 탕감시켜주고 모아져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남자를 설득했는데, 이정은은 그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 이해수 이, 이 캐릭터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거죠. 떠날 준비. 이 삶에보다는 떠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개해가면서 화를 내면서 이 선을 봤던 이 마음을 줬던 이 남자의 그 떡집에서 난장판을 피웠죠. 그러는 모습에서 이 김혜자 배우가 굉장히 울림 있는 대사를 던졌습니다. 나는 이젠 다른 사람 돌보는 게 너무 지겨워.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이해숙이라는 캐릭터가 그 80년 동안의 삶에 녹아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힘듦,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해 나왔던 건 남편 고낙준이 있고, 그 책임져야 될 고낙준 남편이 있고, 그리고 함께 했던 이영애, 이런 삶을 영위해 가면서 주어진 삶을 꿋꿋하게 계속 열심히 살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끈이 떨어진 거죠. 즉 평생 자신의 기둥과 같았던 남편 고낙준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의지도 떨어지는 거죠. 내가 뭐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태껏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자신의 빚을 이제 돈을 꿔줬던 한 남자가 의 딸이 바로 이제 이영애인데, 이 딸에게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모습,
근데 이영애가 이제 김혜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나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자 이해숙이 더 이상은 지겹다 돌보는 것이 이 돌봄이 지겹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한테 울림이 있죠. 왜냐하면 김병 앞에 효자 없다. 그리고 이제 병을 간호하는 지금 현재 고령 사회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해숙이라는 인물은 노년한 이 고령하게 함께 늙어가는 이 노년 시기의 부부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애환 속에서 자신의 반려자, 자신의 동반자가 세상에 떠났을 때의 그 박탈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태 평생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남편을 챙겼는데 이제 희망의 끈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해숙도 이 삶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천국에 갔을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갔을 수도 있는 남편을 어떤 면에서는 그리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삶을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영애가 마지막으로 이 이해숙이 가지고 있는 360도 회전하면서 우산으로 물세례나 김치국 세례, 고등어, 뭐 조기 이러한 이제 이 채무자들이 던지는 이런 것들을 막는 우산 기법을 전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우산 기법을 전수를 해주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참 흥미롭게도 슬프거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참 열심히 산 사람 인생에서 한 인물이 마치 꽃가루가 날리듯이 부서지면서 날아가는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아름다운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휘발돼서 이제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천국 또는 지옥행, 천국행을 향하는 그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 기차를 타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이제 도착지였던 지옥역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 나갔는데 김혜자 본인도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운이든 아니면은 운명이든 지옥역에서는 내리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이제 직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에 도착해서 이제 상담하는 이제 카운셀러와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두 번째 맥락에서 유의미한 이제 장면을 이제 포착했습니다. 즉, 이 천국에서 한 명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남편인 고낙준을 선택을 했고 근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의 현세에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두 번째 선택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 어느 나이대로 선택을 할 수 있냐? 한 번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 나이가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해숙조차도 자신이 20대와 20살에서 25살이 가장 꼭 물올 때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카운셀러 그 여성도 이제 젊은 나이로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해숙은 과거 이제 고낙준 남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80세에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난 거죠. 과거에 행복했고 남편을 만났을 때 과연 그 남편의 모습의 말이 또는 과거의 기억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젊은 몸, 아프지 않은 몸 이런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과거의 추억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바로 나이 80에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이제 천국에서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그 카운셀러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것이 이해숙이 선택한 이 나이 선택이 저는 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제목과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가장 최상위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고 이러한 빛의 세계인 천국에 가고 싶고 갔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라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
우리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던지는 의도고 질문이 아닌가, 문제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포커스가 바로 이 이해숙이 나이 80세를 설정했던 것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자 80세로 선택해가지고 남편 앞에 등장했는데 과거에 늙은 죽기 직전에 자신과 함께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습이 아닌 20대의 아주 젊은 몸으로 나타났을 때 이 서로 간의 그 놀람과 이 충격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배신감 이런 거 이제 이해숙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자기는 이제 20대로 돌아가는 모습 이 20대와 80대 이 불일치 20대가 80대 이해숙에게 반말을 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부부의 관계를 이런 보여주는 이 미스매칭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의 코믹 요소인 동시에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이 드라마 장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보여주는 것은 천국에 있는 삶,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이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그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고 그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바로 저는 이 드라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첫 회에서 키워드 4개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돌봄, 두 번째 죽음, 그리고 추억, 선택. 이 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전 이 드라마의 첫 회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서 이 노년층에 있는 돌봄뿐만 아니라 이 지금 모든 이 생애 주기 전 세계 주기별로 이 돌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돌봄 서비스가 이 사회 안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로서 자리 잡게 될 텐데 지금 고령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노년층에 있어서의 이 돌봄이 이 삶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 당사자들,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힘듦, 고통이 배어 있고 그 삶 속에서는 애원이 담겨져 있다. 이 돌봄이 지겹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 이해숙의 이 목소리가 매우 이제 울림 있는 포커스였고 그리고 그러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죽음 이후에 그 이후의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이 모습, 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기차의 모습을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현세와 내세, 천국과 지옥,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그 태도, 이런 것들도 결국 이 드라마에서 던진 하나의 모티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남편 고낙준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과거의 많은 추억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선택이 아닌 80세의 나이로 선택했다라는 것, 이 선택이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예숙, 김혜자 배우에게 어떠한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첫 모멘텀이 될지,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드라마의 1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시작했고, 오늘 이제 2회가 방송이 되겠네요. 자,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를 통해서 김혜자 배우의 이 인생이 어떻게 자신의 삶이 투영될 수도 있는 이 연기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따라가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내 삶에서 어떻게 투영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나가겠습니다. 이상 인프로였습니다.